사람들은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힌다고. 하지만 잊히지 않는 것이 있다.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뿐,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을 뿐, 결코 사라지지 않는 선택들. 그리고 그 선택은 형태를 바꾸어 돌아온다. 영숙은 그 사실을 2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그녀의 며느리 수진이 이혼 소장을 들고 서 있던 날,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저질렀던 일이 이제 아들을 통해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비는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수지는 시댁 다락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곧 집을 정리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먼지 쌓인 구석에서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다. 낡은 자물쇠, 빛이 바랜 리본. 괜히 심장이 빨라졌다. 어머님, 이건 뭐예요? 아래층에서 들려온 영숙의 대답은 무심했다. 오래된 거면 그냥 버려. 그 말에 오히려 손이 멈췄다. 버리라는 말은 보통 버리지 못하는 물건에 붙는다. 수지는 자물쇠를 힘으로 비틀었다. 툭 하고 부서졌다. 안에는 편지 묶음이 들어 있었다. 매니 봉투에 적힌 이름. 영숙에게. 수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수지는 이상하게 숨을 멈췄다. 당신을 처음 본 날 나는 이미 유부남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유부남.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 변명처럼 쓰인 단어.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젯밤 남편의 휴대폰 화면이 떠올랐다. 너만 있으면 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다. 수지는 천천히 편지를 내려놓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남편은 또 늦게 들어왔다. 셔츠에서 낯선 향수가 났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사 일 많아? 응. 짧은 대답. 눈을 피하는 시선. 20년 전 편지 속 남자도 아마 이런 표정이었을까? 수지는 식탁 위에 놓인 물컵을 바라봤다. 깨질 듯 위태로웠다. 가정도 자존심도. 이번엔 울지 않았다.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사람은 조용해진다. 수지는 기록을 시작했다. 카드 사용 내역, 호텔 예약 문자, 블랙박스 영상, 조수석에서 웃고 있는 여자. 남편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이혼은 시간 문제야. 수지는 재생을 멈췄다. 시간 문제. 20년 전 편지에도 있었다. 곧 정리하겠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약속? 그리고 반복. 수지는 편지를 들고 영숙 앞에 앉았다. 어머님, 이거 아세요? 영숙의 얼굴이 굳었다. 그걸 어디서? 다락방이요. 긴 침묵.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어머님도 누군가의 가정을 흔든 적 있죠? 그 말에 영숙의 손이 떨렸다. 20년 전 젊었던 자신이 떠올랐다. 차가운 남편, 대화 없는 식탁, 존재하지 않는 듯한 하루. 그때 나타난 한 남자, 자신을 바라봐주던 눈.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여자로 느껴졌던 순간을 기억했다. 그리고 무너졌던 누군가의 삶을 사랑이라고 믿었다. 영숙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 사람이 가정을 정리할 거라고. 정리했나요? 수진의 질문은 차분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한 단어에 20년의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 사람 안에는요? 몰라. 하지만 몰랐던 게 아니라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이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다. 그 여자 임신했어. 수진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임신. 20년 전 편지 속 마지막 장에도 비슷한 문장이 있었다. 당신과의 아이를 상상합니다. 영숙의 얼굴이 떠올랐다. 반복.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이혼해.
수지는 차분했다. 남편은 놀랐다. 아이 생각은 안 해? 그래서 이혼하는 거야.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아이 내가 키울 거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수진의 눈빛이 달라졌다.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혼 소장은 생각보다 얇았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말들은 한 가정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남편은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피식 웃었다. 이 정도로 나 흔들 수 있을 것 같아? 수지는 조용히 말했다.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끝내려고 하는 거야. 남편의 눈이 가늘어졌다. 양육권은 포기 못해. 나도. 짧은 대답. 더는 부부의 대화가 아니었다. 이미 원고와 피고였다. 수진의 변호사는 차분한 사람이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외도 기간, 경제적 지원, 양육 참여도, 그리고 아이의 심리 안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서류가 책상 위에 쌓였다. 3년간의 카드네요. 주말마다 찍힌 호텔 CCTV 캡처, 블랙박스 음성 파일. 충분합니다. 그 말에 수지는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남편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원고 역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법정에서 수진의 메시지가 공개됐다. 오늘은 고마웠어요. 단 한 줄의 문장이 왜곡되어 익혔다. 수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 사람은 상담사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외도 상대, 지연. 법정 문이 열리고 하이힐 소리가 울렸다. 젊고 단정한 차림. 그녀는 증인석에 앉았다. 그는 이혼한다고 했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언제부터 관계가 시작됐습니까? 3년 전입니다. 그 순간 수지는 눈을 감았다. 3년.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남편은 출장이라고 했었다. 수진 측 변호사가 차분히 물었다. 피고가 아직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다고 보낸 메시지 맞습니까?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스크린에 문자가 떠올랐다. 시간 좀 더 필요해. 이혼은 확정이 아니었다. 지연의 눈이 흔들렸다.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그날 밤 영숙은 혼자 앉아 있었다. 편지 묶음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20년 전 자신이 받았던 말들. 곧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아들이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다. 이건 자신이 만든 균열이다. 다음 날 영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증인으로 서고 싶습니다. 수진의 변호사는 놀랐다. 아들 편이 아니십니까?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20년 전과 다른 결심이 담겨 있었다. 증인석에 선 영숙, 손이 떨렸다. 저는 20년 전 불륜을 했습니다. 법정이 숨을 멈췄다. 그 선택이 옳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압니다. 남편이 소리쳤다. 엄마, 판사가 제지했다. 영숙은 계속 말했다. 저는 아들의 외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숨이 멎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말은 아들보다 더 날카로웠다. 법정이 끝난 뒤 남편은 영숙을 붙잡았다. 왜 나를 버려? 영숙은 조용히 말했다. 버린 게 아니다. 그럼 뭐야? 멈추는 거다.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판사는 아이의 상담 기록을 요청했다. 녹취가 읽혔다. 아빠는 집에 잘 안 와요. 엄마는 울어요. 저는 조용히 있어요.
그 문장들이 법정보다 무거웠다. 그날 밤 수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혹시 영숙 씨 아들 아내 맞으세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다. 저는 20년 전 그 남자의 딸입니다. 수진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무슨 말이죠? 당신 시어머니와 관계했던 남자요. 심장이 세게 뛰었다. 우리 엄마 그 일로 병 얻었어요. 침묵. 그리고 차가운 사실 하나. 과거는 끝나지 않았다. 그 여자는 말했다. 당신 남편, 우리 아버지랑 너무 닮았어요. 말투도 도망치는 방식도.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20년 전의 죄가 다른 가정을 지나 자신에게까지 닿았다. 그리고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했다. 전화를 건 여자의 이름은 서은이었다. 우리 엄마 그 일 이후로 우울증 심해졌어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끝내 이혼하지 않았고요. 두 집 살림 비슷했죠. 그 말이 낯설지 않았다. 남편 역시 완전히 떠나지도 완전히 남지도 않은 상태였으니까. 저는요, 그때 12살이었어요. 12살. 지금 수진의 아이와 같은 나이였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수진은 그 사실을 영숙에게 전했다. 영숙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딸이 있었다고? 그녀는 그 남자가 아이를 둔 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을 상상해 본 적은 없었다. 저는 그 아내 얼굴도 보지 않으려 했어요. 외면은 죄를 가볍게 하지 않는다. 그저 늦게 돌아오게 만들 뿐이다. 영숙의 눈이 젖었다. 내가 한 일이 이렇게 이어질 줄은 몰랐다. 남편 측은 재산 분할에서 강하게 밀어붙였다. 원고는 직업이 불안정합니다. 경제적 안정성 면에서 피고가 우위입니다. 수진의 월급 명세서가 제출됐다. 비교표가 스크린에 떴다. 남편이 더 많이 벌고 있었다. 판사는 물었다. 피고는 양육 참여도가 얼마나 됩니까? 남편은 말을 더듬었다. 주말에는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조용히 자료를 제출했다. 3년간 주말 출장 기록.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지연이 다시 법정에 섰다. 임신은 사실입니까? 판사의 질문. 잠시 침묵. 아닙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 지연은 울고 있었다. 붙잡고 싶어서 거짓말했어요. 수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임신은 없었다. 그러나 배신은 있었다. 남편은 법정 밖에서 지연에게 소리쳤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해? 지연은 울며 말했다. 당신이 먼저 이혼한다고 했잖아. 그들의 싸움은 이미 사랑이 아니었다. 책임 떠넘기기였다. 수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했다. 그날 밤 영숙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확인해 본 적 있니? 뭐요? 아이. 수진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은 말을 삼켰다. 아니야. 하지만 이미 씨앗은 심어졌다. 수지는 계산해 봤다. 남편의 외도가 시작된 시점과 아이의 생일 겹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의심은 무섭게 번졌다. 수지는 결국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다. 당신도 확실히 하고 싶지 않아? 남편은 분노했다.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도 그 말하고 싶어.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 나왔다. 친자. 남편은 안도했다. 그러나 수진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다. 서은은 법정에 서지 않았다. 하지만 진술서를 보냈다. 그 사건 이후 우리 가족은 망가졌습니다. 그 문장은 영숙의 심장을 찔렀다.
판사는 진술서를 조용히 읽었다. 과거의 분류는 직접적인 판결 요소는 아니었다. 하지만 신뢰와 도덕성 판단에는 영향을 줬다. 남편은 제안했다. 양육권 포기하면 집 넘길게. 수지는 단호했다. 아이를 거래하지 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이혼하는 거야. 말은 짧았지만 결정은 단단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편지를 하나씩 찢었다. 하지만 찢는다고 과거가 사라지진 않았다. 그때 내가 멈췄다면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음을 인정했다. 수진의 변호사는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최근 2년간 금융거래 내역을 더 보겠습니다. 며칠 뒤 이상한 흐름이 발견됐다. 해외 송금 기록, 친구 명의로 분산된 금액, 재산 은닉 가능성 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물었다. 아이 양육권에 영향이 있나요? 도덕성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법은 감정보다 기록을 믿는다. 수지는 오래 망설이다. 하나의 파일을 꺼냈다. 3개월 전 남편과의 통화 녹음이었다. 아이만 내가 데려오면 너도 편하게 살 수 있잖아. 무슨 뜻이야? 양육비 줄이면 자연히 포기할 거야. 녹취는 선명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정적입니다. 판사는 조용히 말했다. 녹취 파일 재생하십시오. 남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법정은 숨을 죽였다. 재산 은닉 자료도 함께 제출됐다. 남편은 창백해졌다. 그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오해라 하기엔 숫자가 너무 정확했다. 지연은 수진을 찾아왔다. 저 증언 더하겠습니다. 왜요? 저도 속았으니까요. 그녀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도 비슷한 말을 했다는 메시지를 제출했다. 거짓은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 영숙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 앞에 섰다. 저는 20년 전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제 아들이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와 손주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 사과는 아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었다. 남편은 혼자 술을 마셨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징계가 논의되고 있었다. 재산 은닉 의혹, 도덕성 문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잃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가정도 명예도. 판결 전날 수진과 남편은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다. 돌아올 생각 없어?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다. 없어. 아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수진은 한참을 침묵했다. 미안해. 그래서 지키는 거야.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다. 영숙은 수진을 찾아왔다. 나를 원망해도 된다. 수진은 조용히 말했다. 원망해요. 정직한 대답. 하지만 멈추려고 한 건 고맙습니다. 영숙의 눈이 젖었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용서에 가까운 말이었다. 아이는 그림을 그렸다. 엄마, 자신, 그리고 할머니. 아빠는 없었다. 수지는 그림을 바라보며 결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느꼈다. 영숙은 그 그림을 보고 고개를 떨궜다. 이번엔 반복되지 않겠지. 비가 다시 내렸다. 처음 편지를 발견하던 날처럼 수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잠들었다. 영숙은 혼자 창밖을 바라봤다. 아들은 술에 취해 잠들었다. 각자의 밤이 각자의 죄와 함께 흘러갔다. 내일이면 끝이 난다. 아니, 새로 시작된다. 법정은 조용했다. 판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본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한다. 짧은 정적,
양육권은 원고 수진에게 지정한다.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피고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며 재산 은닉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한 가정의 종말이었고 또 다른 시작이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영숙은 눈을 감았다. 20년의 시간이 그 순간 압축되어 무너졌다. 법정 밖. 남편은 벽에 기대섰다. 이게 이렇게까지 올 일이야? 그의 말은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는 뉘앙스였다. 수지는 담담했다. 당신은 선택했어.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잖아. 실수는 한 번이야. 3년은 실수가 아니었다. 남편은 그제야. 말문이 막혔다. 재산 은닉 문제는 형사조사로 넘어갔다. 회사에서는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신뢰를 잃은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밀려난다. 승진은 취소되었고 부서 이동이 결정됐다. 명예는 한순간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모든 걸 잃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 지연은 회사를 그만두었다. 다시는 이런 관계 안 할게요. 그녀는 수진에게 말했다. 그 말이 진심이든 아니든 수진은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 지연은 결국 자신도 상처를 입은 채 이야기 밖으로 사라졌다. 영숙은 아들을 불렀다. 이 집 정리하마. 왜? 내가 다시 시작하려면 내가 끊어야 한다. 영숙은 일부 재산을 수진의 아이 명의로 신탁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다. 그녀의 속죄 방식이었다. 수진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크지 않았지만 조용했다. 아이 방에 먼저 커튼을 달았다. 엄마, 여기 우리 집이야? 응, 우리 집.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라는 단어가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이 목소리 들을 수 있을까?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정해진 시간에만. 차분했다.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자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빠는 미안하다. 아이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울게 하지 마. 그 한 문장이 가장 큰 판결이었다. 영숙은 수진을 따로 불렀다. 그때 나는 비겁했다. 수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내 외로움이 핑계였다. 눈물이 흘렀다. 너에게 같은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다. 수진은 한참 후에 말했다. 전 어머님이 미워요. 영숙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번엔 침묵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 말은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고리를 끊는데 충분했다. 어느 날 밤, 엄마, 왜 아빠랑 같이 안 살아?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 어른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함께 살 수 없을 때도 있어. 엄마는 잘못 안 했어? 가슴이 철렁했다. 엄마도 완벽하진 않아. 하지만 반복하지는 않을 거야. 아이의 눈이 맑았다. 그 맑음이 이 모든 싸움의 이유였다. 봄이 왔다. 벚꽃이 흩날렸다. 영숙은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다. 20년 전 그녀는 사랑을 선택했다. 그 선택은 누군가의 가정을 흔들었고 결국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수진이 멈췄다. 영숙이 침묵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는 같은 모습을 보지 않게 되었다. 수진은 멀리서 아이와 웃고 있었다. 영숙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끝이다.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가 멈추면 대물림은 끝난다. 비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 하늘이 맑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벼웠다.